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감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찾아 산만리,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컨셉은 김종인 위원장이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컨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이 식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젊은 후보 그리고 신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늘 주장해 오셨는데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40, 50대 가급적이면 40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도 하나의 어떤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유. 그게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어찌됐든 지금까지 왜 40대 얘기했고 경제, 식견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또다시 그걸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인물보다는 가급적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NC소프트 김택진 대표를 당내 특위위원들인가? 네네.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관심을 좀 끌었어요. 그렇죠. 혹시 김택진 대표를 영입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죠. 사실 김택진 대표 같은 분 영입하면은 상당히 파장이 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광고도 택진이 형 이런 걸로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그렇죠. 택진이 형이라는 광고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만큼 김택진 씨가 매니아층이 있어요. 예. 충성이라든가 로열티 있죠. 왜? 뭐랄까, 김택진은 일단 그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IT 쪽에 밝은 사람, 그런데 굉장히 대중적으로 친화적인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김택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매력, 상징,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NC소프트를 직접 또 김종인 위원장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야당 대표가 야당 비대위원장이지만 이런 어떤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행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거의 드물죠. 그렇죠. 되게 찾아오죠. 찾아오게 하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는 어쨌든 그 게임 산업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특위를 미래 산업 일자리 특위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AI라든가 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들어본다는 차원이지만 다른 속내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만약에 그 내용대로라면 산업부 기사라든지 그 담당 기자들이 기사를 써야 되지만 어저께는 어마어마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간 거거든요. 이유는 바로 김택진이라는 사람을 영입하려는 게 아니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김택진 대표는 지난 7월에도 한번 만났는데 그때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김택진 대표가 특별히 거부 의사를 표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운 정도 띄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제는 분명히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만남은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어저께는 공개적인 어떤 자리였기 때문에 기자들도 많았고 또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첫 번째 만남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김종인 위원장과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만났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지금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니까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택진 대표가 나는 기업인이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통보를 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정치에 하실래요 하면 튕기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밀당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지금 당장 김택진 대표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또 야당으로부터 얼마나 공격이 여당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그건 뻔한 거고 자기 기업에도 그럼요. 상당한 NC소프트 또 압박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기업으로서 자기 기업을 지키겠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직은 입장 표명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NC소프트가 물론 린시라는 게임 때문에 굉장히 이 규모가 큰 회사이긴 하지만 리니지 시리즈가 후속이 좀 늦어졌고 또 리니지 이외의 그런 게임들이 그만큼 어떤 수익을 뒷받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스마트폰 쪽으로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착했다 그랬을 때 이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오면 상당히 큰 타격 아닙니까? 간신히 올해 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이 점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택진 씨가 뭐 정치를 한다고 진짜 만에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 정치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는 안 할 거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도 만나서 건의를 한 모양인데 김동연 부총리도 확답을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알려지기는 관심이 없다. 이런 오히려 더 대권 쪽에 더 관심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김동연도 그렇고 김택진 씨도 그렇고 두 분 다 당내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여러 기성 정치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10여 명이 넘고 경선에 만약 들어간다 한다면은 과거같이로 강력한 총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면 모르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자기 계보 없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셔와 가지고 얹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믿고 그 정치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닥이 잡혔을 때 최종적으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황? 그렇죠. 상황은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게 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추대 형식으로 해야 된다. 전략공천. 예, 전략공 추대 형식으로 하려면 그 사람이 일단은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보지 못할 정도의 격차가 딱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추대 형식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 그런 경선 룰로는 외부 인사가 쉽게 못해요. 당원들의 그렇죠. 어떤 그런 이 대의원과 조직도 당원들이 없고, 쉽지가 투표하는 않죠. 것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되거든요. 20% 정도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여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 경선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추대가 안 되면 경선을 해야 되는데 경선을 하려면 경선 룰을 바꿔야 돼요. 여론조사를 5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당원 투표 그러니까 거의 50대 50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의원, 아까 중앙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외부 인사들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당내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새로운 인물들이 거론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당 내외에서 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밑에서 접촉을 한다든가. 아니요, 과거에 무슨 홍정욱이라든가 김세현 전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홍정욱 전 의원도 현재로서는 서울시장 감으로서는 자격이 좀 미달된 거 아니냐는 게 여론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홍정욱 씨는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딸과 관련해서 아직도 그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 국민들한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알기에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정욱 씨한테 찾아가서 하자 이제 서울시 나와라 했는데 홍정욱 씨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홍정욱 씨가 왜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그런 캐리어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그렇게 거론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남궁원 씨 아들이라는 거 왜 그렇죠? 미국에서 유명 대학 나온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예. 국회의원 한 번 한 거 왜 그리고 얼굴이 좀 미남형이라는 거 왜 아무런 검증이 된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처음에 국회의원 초선일 때랑 거의 비슷한 형국이죠. 홍정욱 씨가 이제 일단 돈도 있고 좋은 집안의 배경인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는 와중에
비주류, 그러니까 주류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 좀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스타일 있게, 그러니까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친환경이다? 뭐 이런 것들 엮어서 지금 홍정우 씨를 밀고 있는데 그 젊잖아요. 제가 볼 때는 파괴력이 홍정우 씨는 조은희 서초구청장보다도 역량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러난 건 없죠. 실제로 역량 검증된 건 없죠. 뭐 좀 우리 시청자들이 귀에 떼일 만한 뭐 이렇게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없습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언론에 나온 이외의 인물이 지금 거론되는 건 없는데, 문제는 김종인 씨가 왜 김택진 씨를 직접 찾아갔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엄청나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김종인 내려와라, 이제 전대하자. 왜 당의 인사를 키우지 않느냐. 어저께 좀 눈여겨볼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걸 대신 진정시키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차라리 원내대표를 물러나가야 하는 건 말이 되는데 비대위원장은 물러나게 하는 건 지금 안 된다. 뭐 이런 지금 식으로 부산 쪽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조경태라든가. 그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흔들어갖고 자기가 대표 한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그 비대위에선가 박원순과 박영선의 2011년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단일화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서 우리 당도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으로 그렇죠. 그 당시 박원순 후보 쪽으로 무소속으로 민심이 쏠리니까 그렇게 단일화를 했지 않느냐. 지금 국민의힘 외에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안철수 국민당 대표와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무슨 조국 흑석파와 연대해 갖고 무소속 출마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무슨 연관이 있나요? 아마도 저는 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그리는 건 이거일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이 탄핵과 관련돼서 그동안 이름 바꾸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표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국민의힘에는 없다. 그렇다면 제3후보가 나서야 되는데, 제3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을 때 똑같이 돼버린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그러니까 무소속이라든지 또 다른 이름으로 나가게 하고, 국민의힘이 그걸 지원하는 형식이 되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탈색,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탈색하면서 중도표를 끌어모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안철수에 대해서는 당내에 와서 경선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김종인은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내고 밖에 있는 금태섭이든 뭐 다른 사람이든 간에 나중에 통합을 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자. 그런 전략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그 밖에 있는 무소속 후보를 밀어준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구도 아닌가요? 네네.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제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야당은 무조건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그 야당이 어떤 진영이건 간에 단일화라는 구도를 하려면 무소속이든 뭐든 제3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 이건 공식처럼 돼 있는 것이니까. 아니, 문제는 지금 김종인 비토론도 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이,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물밑 움직임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당내에서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감을 부상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야 그건 한참 뒤의 일이니까 아직 거론할 상황은 아니지만, 부산시장이야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하면 되는 것이고, 또 부산시장 문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야당의 운명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서울시장한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러 사람을 뭐 알게 모르게 만나고 있지만 후보감을 찾지 못한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뭐 약점이랄까? 또 비토론이 나오고 있는 근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정인 위원장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멍석을 좀 많이 깔아줘야 된다. 즉, 뭐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는데 그걸 마포 포럼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당 외에서. 근데 마포 포럼이 멍석 깔아서 이 대권 주자들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를 하게 하는데 진즉에 당에서 했어야 됐다. 아니 근데 마포 포럼은 그 김무성 군도 좀 지금 대선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가 제일 중요해요. 네네. 서울시장에서 져버리면은 대선은 이미 끝나는 건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네. 선언을 가려야 하는데 그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무성이는. 네, 저도 뭐 그걸 크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당의 어떤 그런 그 주자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건 좀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외부 사람들을 영입하고 자꾸 하는 건 좋으나 부산에 가서 그 말을 한 건 저는 좀 미스라고 보거든요. 부산 갔으면 부산에 열심히 뛰자. 그래서 당내 경선을 해서 그 외부 사람들과 함께 경선을 제대로 하자, 이런 정도로 하면 되는데 당내 인사는 하나도 뭐 쓸만한 사람 이래버리면 적을 만들잖아요. 분란이 있고 분란이 있으면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린 이 당은 절박해야 되는데 완전히 4번의 선거를 졌기 때문에 그 절박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또 싸워? 또 내부에서 저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그 흘러가 버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비대위원장이 판을 좀 많이 깔아주고 마이크를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본인이 다 잡아가고 예,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정말, 그래서 지금 소통의 문제, 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후보감이 부상되지 않고 있어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후보감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